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시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시장도 전일에 이어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지수가 연일 힘없이 밀리다 보니 심적으로 지치고 불안해하실 시청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지수 차트를 보시면 이 고점을 형성된 이후에 6거래일 동안 약 13% 가까이 빠졌지만 여전히 이동평선 자체가 여전히 정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단기적으로 큰 상승이 이렇게 나온 후에 추가 상승을 보내기 위한 의도적인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일단은 이미 밀렸는데 이게 제가 확신을 갖는 게 현재 13%면 어마무시하게 민 거거든요. 거의 이제 100포인트 가까이 민 거란 말이에요. 저점까지 하면 거의 130포인트 민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배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기관 외인 같은 세력들이 정밀하게 계산해서 조정을 만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예상이 맞으면 일단은 미증시는 상승이 강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부터는 상승 전환이 되면서 현재 하락폭을 빠르게 메꾸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져요. 이게 사실 제가 그 미국 증시 나오기 전에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미국 증시와 상관없이 만약에 그 설명을 했어도 미증시와 상관없이 좀 깔끔하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상승은 나오는 거 확실하다. 제가 봤을 땐 너무 많이 밀었어요, 단기적으로. 다만 긴미꾸리가 이렇게 길기 때문에 반등이 이렇게 갭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다? 한번 미꾸리 라인 안에 한번 들어간 다음에 다시 올릴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 누차 뭐 항시 말씀드리지만 진바닥을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긴미꾸리가 나오면 저점을 일시적으로 한번 깨트린 다음에 쌍바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바닥을 잡을 때. 그래서 이 점도 잘 참고하셔야 돼. 그러니까 반등이 한번 나오고 한 번 더 민다. 어디까지? 지난주 금요일에 형성된 저가선을 의도적으로 한번 깰 수가 있다. 이 점을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항시 긴미꾸리가 완성이 되면 뭐다? 저점이 깨지고 반등이 나오죠. 긴미꾸리가 나오면 긴미꾸리 저점 한번 깨트리고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항상 거의.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일단 나온 상황에서의 그런 그 긴미꾸리가 나오는 형태에서는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 5일선과의 그런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젠 내일이죠. 내일 바로 5일선을 먹지 못하면 일시적으로 한번 밀고 5일선이 이렇게 내려올 때까지 한 번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이 긴미꾸리 저가선 깨트릴 때까지, 일시적으로 깨질 때까지. 깨지는 순간부터가 저점이 또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지는 만큼 차분히 좀 끌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정리를 해드리자면 저는 5일선과 이격이 있기 때문에 그 바로 강하게 상승이 그러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어느 정도 일정한 그 반등이 나오는 거고, 다시 한번 밀 때 이 밑꼬리 저점을 일시적으로 한번 깨트려주고 그런 다음에 살리는 형태로 나온다고 보거든요. 상승이 나오더라도. 왜냐면 5일선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왜냐면 이때도 긴미꼬리가 나왔지만 바로 갈 수 있었던 게 다음날 바로 5일선을 먹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5일선과 그 이동평선 간격이 가까우면 괜찮은데 지금 머니까 살짝 이 밑에서 이 바닥에서 시간을 좀 끈 다음에 갈 수가 있다. 근데 더 이상 당분간은 더 이상 하방 흐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제가 제 그 여태 경험을 봤을 때는 거의 민 경우가 없었거든요. 민 걸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좀 공포에 질려서 사실 도망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를 삼아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올 것을 보고 있어요. 수익과 직결되는 좋은 결과 나올 거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때도 시장이 역시 이제 전일과 마찬가지로 목요일 시장과 마찬가지로 가장 뜨거웠던 거는 이제 페로보스카이트 태양전지 관련주였죠. 그러니까 LK캠을 필두로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LK캠이 확실히 대장주였죠. 이렇게 LK캠을 필두로 뭐 선익시스템이나 HD 현대에너지 솔루션까지
장 초반에는 하방 흐름이 강하게 나오다가 어느 순간 정말 무서운 기세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한 상세로 마무리가 되었고, 왜냐면 이 종목은 제가 뭐 설명을 드렸지만 이때 이제 이거 영상 보신 시청자님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 뭔 짓을 해도 결국 고점 돌파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요일 날 때 하방 흐름 강하게 마이너스 거의 16%까지 밀었잖아요. 밀고 앞전 고점 돌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점 돌파가 이제 그 2월 5일에 형성된 47,250원을 넘기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봉이 나왔다. 넘기지 않고 마이너스 16%까지 내려갔다. 그럼 공짜죠. 무조건 5일선 부근이니까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자리요. 그런데 어디서 매도한다? 47,250원 넘길 때부터는 분할 매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재료가 강력하거든요. 이 그 페로보스카이트 관련주는 재료가 강력해요. 이게 신규 테마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선희 시스템도 시초가 약하게 시작하다가 6%까지 밀렸다가 장중 22%까지 날아가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웃긴 거 얘는 진짜 하방을 놀고 있었어. 완전 계속 그 LK캠이 급등 나왔어도 하방으로 놀고 있다 갑자기 확 나오더라고. 그래서 얘도 시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이렇게 하방으로 나오다가 어느 순간 정말 무서운 기세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 흐름이 마감이 됐고, 내일도 아마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내일 보고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고, 그 외에는 이제 지수가 흔들리니까 덩치가 가벼운 저시총주들, 동전주들이죠. 보통 동전주들이 개별 장세를 이끄는 흐름도 뚜렷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해서 17건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대화의 물꼬를 틀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금일 같은 같은 급락장에서도 좋은 사람들, 코데지 컴파니 같은 대표적인 남북기업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다만 지극히 제 생각이지만 남북기업주 같은 경우는 안 보시는 게 좋아. 차트 베이스가 별로야. 코데지 컴파니 빼고는 망이야, 망. 좋은 사람들도 별로예요. 차트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지만 추가적인 시세가 바로 나온다? 모르겠어요, 저는. 코데지 컴파니는 괜찮아, 그나마. 근데 다른 이젠 그 남북기업주들은 안 보시는 게 좋아. 본다면 코데지 컴파니 하나밖에 없고, 다른 남북기업주는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남북기업주는 볼 필요가 없다고 봐요. 보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까? 이건 지극히 제 개인 생각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제 생각과 맞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르다고 하면 여러분들 개인적인 그런 뭐 전략들이 있잖아요. 그 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페로보스카이트처럼 이미 에너지가 확인된 테마 내에서 이제 대장주들, 뭐 LK캠 같은 이런 대장주를 따라가기보다는 아직 시세가 덜 터진 후발 종목들을 미리 선점하는 전략. 그래서 이전에 제가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양산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뭐 이수스페셜, 케미칼이 먼저 시세가 강하게 나와서 상한가 쳤을 때 2월 19일이죠. 이때 제가 뭘 추천했죠?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추천했죠. 1월 19일이잖아요. 이때 시세가 정고점 돌파도 나오지도 않았어. 맞죠? 그래가지고 이때 너무 이거 말이 안 되는데 했더니 진짜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화요일 날 때 저녁에 이제 말씀드리고 수요일 날 때부터 매매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요일 날 때 약하게 시작할 수는 있어도 이제 목요일 날부터는 아마 앞전 고점 돌파 나오지 않을까. 이 영상 보면 다 나옵니다. 내용 제가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고점 돌파 넘기면서 상한가를 쳤죠. 그래서 그 뒤에 5일선 깨트지 않고 가다가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밀었지만, 무조건 이제 화물계 이제 고체 전해질 양산하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봐야 돼. 얘네들 없이는 배터리가 안 돼. 그 로봇에 들어가는 그런 배터리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생산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아직 제가 봤을 땐 시작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추후에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갔죠. 그래서 네이크 멀티지어드가 신고가가 나온 다음에 제가 어떤 종목을 또 추천드렸죠? 또 비슷한 업종인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추천드렸단 말이에요. 얘도 신고가 안 나온다고. 얘는 진짜 지독했어.
계속 이제 버티다가 야, 씨, 이렇게 안 날 수가 있는데 갑자기 이젠 죽인 척 하더니 갑자기 하면서 신고가 나온 거예요. 그 얘는 5일선도 안 깨지고 있어. 정고점 지지를 5일선과 동시에 이제 받고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보다 시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얘는 더 가려고 준비 중인 거야. 상대론적으로 시세가 안 났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크게 무너지질 않은 겁니다. 그나마.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와 비슷하게 페로보스카이트 같은 경우도 대장주를 보기보다는 후속주를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형태처럼 이렇게 신고가를 순서대로 나오는 것처럼 페로보스카이트 태양전자 관련해서도 최근에 서인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제가 예를 들어서 그 AP 시스템을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AP 시스템을 이제 서인시스템이랑 AP 시스템이랑 비슷한 증차 그 장비 관련주인데도 핵심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왜냐면 서인시스템은 신고가 나왔잖아. 근데 유는 안 나왔잖아. AP 시스템은. 그러니까 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 신고가 나오면서 강하게 시세가 나올 확률이 좀 크다고 봐요. 다음 주 아니면 뭐 이번 달 내로 나오겠지. 순환하면서 간다고 치면. 그래서 페로보스카이트 관련주들도 뭐다 대장주보다는 왜냐면 이미 크게 나온 종목들은 메리트가 없어. 뭐 더 갈 수는 있어도 뭐 더 가는 애들이 더 가는 장사를 하더라도 사람들 심리가 있잖아. 높은 종목들은 진입하면 멘탈이 흔들린다니까. 위에서 막 살짝이라도 흔들어 버리면 멘탈이 흔들려요. 여기서 끝나는 건가? 근데 이렇게 바닥에서 좀 안심할 수 있는 21선 부근에서 시작된 종목들 매수를 하면 그래서 매수해서 5일선 돌파하는 종목을 매수하면 이건 좀 안심이 돼요. 무너지더라도 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 상대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시세가 들러온 종목을 말씀드린 것처럼 앞선 설명과 같이 이런 장세에서는 주도주 내에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시세 반영이 안 된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납폭가 대 우량주를 담는 전략입니다. 펀더멘탈은 탄탄한데 단지 지수가 빠졌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이제 같이 밀린 종목들이 많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은 진짜 보면서 야 이렇게 밀릴 수가 있나? 약간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을 받은 종목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수가 반등할 때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강하게 시세가 나올 확률이 매우 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일 추천 종목으로 가져왔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기준 종목들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LK캠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설명드려야지. 자, LK캠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장 초반에 밀렸단 말이야. 47,000 이제 목요일날 때 형성된 고가 부근인 47,250원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5일선무까지 밀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6%. 장 초반에 그것도 9시 10분 사이에 이렇게 민 거야. 그러면 뭐다? 바로 매수해야지.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자리였어요. 이 종목은. 장이 개판이어도 이 종목은 죽을 종목이 아니었단 말이야. 애초에 굉장히 좀 강하고 신고가 나올 때 뭐야 갭상승으로 이제 또 튀어져 나왔고 긴 위아래 꼴이 균형을 잡히는 형태의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밀렸어도 상방으로 가는 차트야. 그러니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형태였다고 이 종목은. 놓치지 말았어야 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보시면 어디 보자. AP 시스템. 그리고 AP 시스템도 뭐다? 밀렸을 때 공포심을 갖고 매도해야 하는 자리냐? 그 자리도 아니었죠. 21선 정확히 민 다음에 입구에 닿았잖아. 그리고 이 종목은 선시스템에 비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시스템은 신고가 빠방하게 나오잖아. 상한가도 치고. 근데 이와 비슷한 AP 시스템은 안 나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그 다음에 얘는 역시나 밀린 척 하다가 5일선 먹어버리면서 마무리가 됐죠.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RG노믹스는 제가 이제 추천드린 뒤에 좀 세게 밀긴 해요. 왜냐면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생각보다 좋지가 않네. 그래서 이렇게 밀긴 하더라도 이 종목 자체가 좀 혁신적이야. 그러니까 악성 면역체를 정상으로 바꿔주는 어찌 보면 혁신적인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밀고 이게 민 거 자체가 좀 오버라고 보여지고 항시 말씀드리자면 뭐라고 했나요? 저점이 깨지는 순간부터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통은 저점 깨질 때부터가 맥점인 경우가 많았다. 그때부터가 진저점인 경우가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점 같아. 이 정도 밀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야. 분명히 강하게
반등으로 나와줄 거고, 그리고 애초에 양봉으로 나온 다음에 민 거잖아요. 추가 시세 없이 밀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차분히 뭐 혹시라도 매수하시는 차분히 끌고 가시고, 혹시라도 내일 한 차례 더 민다 그러면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리고 셀비온, 뭐 셀비온도 마찬가지예요. 죽질 않죠. 5일선을 먹지 못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21선 지지를 정확하게 잡고 정벨 형태로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앞전고점 돌파 넘기려고 준비하는 쪽으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항시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이렇게 1차 시세 시작된 다음에 저점을 형성했잖아요. 60선 부근에서. 그러면 1차 시세만큼 2차 시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앞전고점 돌파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림이란 말이야. 이게 캔들 패턴을 치면 기대형 패턴이라고 있어요. 그 기대형 패턴. 이렇게 1차 시세만큼 이제 저점 대비 1차 시세만큼 또 시세가 나온다라는 이론이에요. 근데 이게 잘 맞아 떨어집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약바이주도 정말 그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장세가 나올 때는 제약바이주가 빠진 적이 한 차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주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좀 현명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선 뭐 ENCL도 있고요. ENCL도 쉽게 죽질 않죠. 올린 척하다 또 밀었는데 시장으로는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 셀트리온 역시 죽인 척하면 살죠. 그냥 신고가가 목요일에 또 한번 나오면서 밀었잖아요. 그 다음에 장초에 밀리다가 다시 또 살리는 모습.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 현금이 좀 여유로운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셀트리온 매매하고 그냥 열심히 직장 일에 전념하시는 전략이 좋다고 보거든요. 셀트리온이 정말 중장기 투자하기엔 굉장히 좋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쭉쭉 가잖아요. 말도 안 되게 삼성전자 그렇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갈 거라는 생각을 못 해요. 이런 자리에서는 항시 찍어 누르는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지칠 때 지쳤어. 이미지가 그래, 이 종목이. 근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안 그랬을까? 이랬어요. 올리는 척 하다가 계속 미는 걸 반복했다니까? 그러다가 한 방에 가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고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민척하면서 다시 또 탄력있게 모양이 나오잖아요. 시장이 막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굉장히 좋다고 봐. 대장축격으로 굉장히 좋다고 보고, 알테오젠보다는 셀트리온 보는 게 낫겠죠. 알테오젠 갈 데가 없잖아 이제. 계속 갔잖아 알테오젠은. 그리고 G2G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짜 시장에 의해서 밀린 거지 이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밀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아래로 이렇게 좀 흰 반응격으로 나오지만 결국은 107,700원 이상은 넘길 거라 보여지거든요. 역시나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좀 좋아 보이고, 제약바이오주들은 그래요. 제가 봤을 땐 제약바이오주는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에러코스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의 영향 때문에 이게 죄다 밀렸거든요. 시장 지금 지난주에는 뭐 항시 말씀드렸지만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역시나 수급 흐름이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700원짜리 뭐 600원짜리 동전주들이거든요. 나포기 가대한 동전주들이 저시총주들이 수급이 강했고요. 몇몇 남북경주들이 수급이 또 잘 들어왔었죠. 그리고 뭐 제약도 비팜하고 이제 그 협의가 된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이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개별 호재권에 있는 종목들까지. 근데 그 외에서는 그냥 죄 없이 밀린 거죠. 이 종목이 크게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흐름에 의해서 밀렸기 때문에 시장이 살아나면 언제든지 정상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산 인더스트리. 뭐 수산 인더스트리는 저평가되어 있죠. 어마무시하게 저평가되어 있고, 원전 관련주를 매매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제가 그때 수산 인더스트리를 매매하는 게 맞아. 그 수산 인더스트리는 원전뿐만 아니라 풍력주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풍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원래 원전주로 가야 되거든. 이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거래한 적이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 회사 자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이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좋아. 완전 저평가, 완전 저평가. 저 같으면 이 종목을 끌고 간다. 왜냐면 다른 점 볼 필요 없어요. 이 종목 그냥 맘 편히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좋아요. 수산 인더스트리. 그리고 SG글로벌. SG글로벌도 역시 정치 테마주다 보니까 시장 영향을 이렇게 크게 받지 않은 모습. SG글로벌하고 PM풍량 같은 경우는 김동현 관련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비오브 등록이란 말이에요. 이제 6월에 시장 선거가 이제 6월에 지방 선거가 있고, 2월에는 이제 이번 달에는 에비오브 등록이 있는데,
이제는 한 명만 등록이 될 때마다 관심을 받고 시세가 나올 확률이 커요. 근데 이제 정원호 관련주만 지금 굉장히 좀 강해 갔잖아요. 신선한 테마주다 보니까. 근데 김동현 관련주 덩달아서 뭐 정원호 관련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시작이 됐잖아요. 이 수급 이미 이렇게 들어왔다는 걸 한번 터트린다는 얘기긴 하거든. 음봉만 나와도 이건 팔면 안 돼. 이거 상방으로 나올 때까지 상방으로 나올 때까지 앞전 고점 돌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너무 많이 흔들었어 이 종목은. PM풍리하고 SG글로벌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칩도 살짝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젠 지난주 이제 그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가 살아나는 거 보고 야 이거 이제는 이렇게 버틴 종목도 있잖아. 밑골에서 양봉이 이렇게 다닌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다음 주 올라갈 때 바로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가져가시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테라뷰도 좀 많이 흔들었죠. 다만 입구리 나오지 않고 이렇게 흔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얘도 페로브스카이트 관련주란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밀었단 말이야.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AP 시스템 같이 시세가 들러온 종목들을 공략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테라뷰도 혹시라도 다음 주에 또 이제 내일이라도 또 밀린다 그러면 공략해야 된다고 봐요. 나쁜 종목이 아니야. 이 종목은 가야 되는 종목인데 일부러 민 거야 이건. 그 보면서 좀 한장했다니까. 저 이거 보면서 추천한 다음에 바로 밀어버리니까 야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거지. 그러다가 밀다가 한 마이너스 한 2%까지도 회복을 했을 거야 아마. 그런 다음에 다시 민 거거든. 그래서 야 이거 세력이 기가 막히들이겠죠. 잘 흔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진입하셨다면. 그리고 일지테크는 애초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죠. 저 PBR의 실적도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현대차가 1차 협력 어쩌면 현대차 1차 협력 기업이기 때문에 협력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시작이거든요. 지금 이제 시세가 시작이 된 거야 이 종목은. 1차 예선하고 눌림 자리에서 정확히 지지받고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쉽게 죽질 않아요. 이렇게 하다가도 시장은 또 좋아지면 또 장대목 나오면서 앞전고점 돌파도 넘깁니다.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야. 그러면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대량 거래량 실려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 조정 나왔을 때는 거래량이 밋밋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서 어마무시하게 돈이 들어온 거예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밀어도 거래량이 수폭이잖아. 의미가 없는 거야. 이미 세력들 위에서 돈을 놓고 흔드는 거기 때문에. 올려놓고 개인들 물량채는 또 빨아버린 다음에 다시 올리려고 일정 빨아먹은 다음에 다시 올리려고 흔드는 겁니다. 왜냐면 계속 올리면 개인들만 좋은 꼴 나거든. 괜히 세력이 지들이 이제 기가메인들 같이 힘들게 이제 자기 자금으로 이렇게 힘들게 끌어올렸는데 딴 놈이 매도한다고 생각해봐. 자기가 진짜 다 해놓은 걸 다른 놈이 뭐 소고도 안 한 놈들이 그냥 먹는다고 생각해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올린 다음에 흔드는 겁니다. 계속 개인들 떨구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더 한번 넓게 보고 제가 아까 공략하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뭐 말씀드린 페로브스카이트 관련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라. 시세가 들라온 이런 말씀 드리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좀 상세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해.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머스크가 우주 공간에 태양광으로 구동되는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 실제로 머스크 측 대표단이 페로브스카이트 관련 기업들을 직접 방문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사실 금요일에 이제 급락장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로브스카이트 관련 기업들이 주도하는 흐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다. 거의 다 밀린 척 하다가 급등이 나와버렸잖아. 확.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볼 수가 있었는데 종목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시세가 들러온 종목들부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지,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페로브스카이트가 완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풍원정밀. 풍원정밀도 이제 각도가 안 나온 상태에서 급등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도 설명드리자면, 사실 지난 몇 년간 일본의 DMP가 전 세계 점유율 90% 이상 독점하고 있는 OLED 마스크 시장에 진입하려고 수년간 엄청난 R&D 비용을 쏟아부은 회사예요, 이 기업이. 그래서 기술적 한계로 최종 양상 그 승인이 계속 미뤄지다가 이제 매출 공백은 길어지고 부채 비율은 치솟으면서 한때는 관리 종목 지정까지 나올 정도로 코너에 몰리기도 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실적만 보면 굉장히 부실주로 좀 보여져요.
실적 완전 개판이잖아. 근데 대주 지지분은 또 높아. 이런 경우가 드물거든. 시총은 또 높아.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개판이고 거의 뭐 부실주 수준이지만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업계 소식에 이제 따르면 이 회사가 이제 6세대 오레이드 마스크 양상 승인을 받고 이제 2026년 이번 연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맥북이나 아이패드 같은 IT 기기에 오레이드가 탐재되는 8세대 시장이 열리면서 마스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당연히 뭐 자명하겠죠. 그래서 풍원 정밀이 안정적으로 오레이드 마스크를 공급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쌓인 적자를 단숨에 만회하면서 부실주에서 우량주로 전환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레이드 마스크를 공급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쌓인 적자를 단숨에 만회하면서 부실주에서 어찌 보면 진짜 방금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 종목은 뭐 우량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는 시세 초입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는 만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이 앞전 고점 돌파는 이제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살짝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만약에 음봉을 달 수는 있어요. 이게 너무 각도가 없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음봉이 나온 다음에 뭐 하이라이트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여하튼 조정으로 나온 다음에 뭐 시세가 뭐 전고점 돌파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바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일 바로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페로브스카이트 관련된 종목들에서는 시세가 좀 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젠 그 페로브스카이트 용액을 바르는 걸 넘어서 전기가 흐를 정밀한 길을 만들고 수분을 막는 보호막을 입히는 과정에서 우리는 일단은 선 시스템과 AP 시스템의 증착기하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의 세정 기술 그 다음에 푸항정밀의 마스크는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하고 이후 테라뷰라는 기업이 테라헤르츠라는 특수한 파장을 이용해서 태양전기가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구멍이 없는지 내부 결함이 없는 게 확인되었는지에 이제 합격점을 받으면 하나의 페르보스카이트 제품이 완성되는 건데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제 페르보스카이트의 용액을 이제 발라요. 이제 그 선 시스템이 일단은 바르고 AP 시스템이 전기가 흐를 만한 정밀한 길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푸원 정밀의 마스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 이제 카드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적인 그냥 예를 들어 램 카드를 본다면 램에 막 글자들 써져 있잖아요. 그 글자들을 어떻게 새기냐면 마스크에 이제 그 구멍을 뚫어요. 이런 구멍을 뚫어 가지고 글자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구멍을 뚫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페인트 칠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그냥 용액을 바른다는 말이야. 뿌리면 이제 그 글자만 새길 수 있도록 용액을 바르는 거예요. 근데 이 구멍에 용액을 계속 뿌리다 보면 이 잔물이 쌓여요. 미세한 잔존물이 쌓여서 결국은 불량품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거를 좀 덜하게 어째 보면은 죄송합니다. 그런 불량품을 결함을 줄이게 하기 위해서 디바이스의 세정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를 또 보셔도 되는 거고 디바이스도 아마 이게 지난주에 나온 이유가 다 페르보스카이트랑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바이스는 세정 기술을 가진 기업입니다. 이게 되시죠? 근데 웃긴 거는 이제는 얘네들이 페르보스카이트에 이젠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이젠 선 시스템에 이젠 증착기 그다음에 AP 시스템에 이런 전기가 흐를 정밀한 이런 길을 만드는 이런 증착 장비를 이렇게 할 때 이제는 푸원정밀의 마스크가 필요한 건데 그 마스크로 이젠 이용해가지고 정밀하게 이렇게 용액을 다 바르면 이제 수분 어쩌면 바르는 과정에서 이제 마스크에 바르는 과정에서 수분을 막는 보호막을 이제 입히는 과정에서 디바이스의 기술이 일단 필요한 거고 그 뒤에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되잖아 우리는. 그래서 마무리할 때는 이제 테라뷰라는 기업의 기술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한테 합격점을 못 받으면 페르보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업한테 합격점을 받아야 돼. 물품 딱 보고 이 기업 불량품이 아니고 아주 깨끗하게 잘 만들었다.
이렇게 합격점을 주면 그때부터 정상적인 제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도 원래 시세가 나와야 돼. 근데 시세가 안 나왔죠.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엮여서 본다면 뭐 AP 시스템도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시세가. 그 테라뷰도 조만간 시세가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이게 아직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 관련주라는 걸.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드린 거 아닐지 모르겠어. 제가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말이 좀 엉킵니다. 이 점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천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천 종목이긴 해요. 디바이스라든지 뭐 예서 푸원 정밀도 뭐 말씀드리고 뭐 이 종목들이 여전히 추가 시세 나올 수 있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시세가 뭐 바닥에 시작을 하는 거니까 페로브스카이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그래서 참고하라고 말씀드린 게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일 이제 추천 종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지난주에 해외 증시인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가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고, 그중 반도체 섹터가 강했기 때문에 내일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초가 개상승이 예상이 되어서 매수 진입하기에는 어려울 걸 봐서 반도체 관련주는 그냥 제외했어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강하게 가겠지 뭐 대표적으로는. 뭐 그 외에서 뭐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갈 수가 있고, 근데 그런 종목들은 갭으로 강하게 뛸 수 있기 때문에 안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좀 부담이 덜한 두 종목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KCTC라는 종목이에요. 그 아주 잘 빠졌죠. 시세가 아주 그냥 시장과 맞닥뜨려서 잘 이제 조정이 나온 종목이에요. 차트 베이스를 보면. 그래서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그동안 꽁꽁 묶여있던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규제가 곧 풀린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쿠팡과 마켓컬리의 전유물이었던 새벽 시장에 이마트와 신세계 같은 공룡들이 본격적으로 참전하게 될 거란 얘기로 유통업계 판도가 바뀔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형마트가 새벽 배송을 하려면 단순 배송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점포로 물건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간선 물류망이 필수인데, 이 물류망을 KCTC가 제공을 해요. 그래서 KCTC는 이미 쿠팡의 핵심 파트너로 실력을 검증받았고, 이제는 이마트하고 신세계가 새벽 배송을 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물동량을 고스란히 KCTC 매출 증가에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형마트 새벽 배송이 전면 허용되는 순간에는 KCTC의 가치 상승 시간 문제라고 좀 보고 있어요. 아직도 굉장히 저평가란 말이에요, 이 종목은. 그리고 KTCC 같은 경우는 물류 사업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거점에 자사수의 물류센터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부동산 강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배송망을 확장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할 때 KCTC의 인프라는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얘들이 진짜 부르는 게 값이요. 이거 뭐 물품하면 부르면 이제 물자 겨자 먹게 줘야 되는 거야. 얘는 인프라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KCTC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 기업이 북극 항로 관련주로 또 수급이 강하게 갔잖아요. 그래서 북극 항로를 경영한 5만 톤급 장항선까지 얘는 이 장항선뿐만 아니라 여러 선박을 보유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선박까지 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건 다양하게 이제 제휴가 엮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새벽 배송의 폭발적 성장과 글로벌 물류혁명을 동시에 거머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또 차트 베이스를 한번 보시면 이제 전고점 돌파 한번 나온 다음에 바로 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웃긴 거거든요. 거래량 실려가지고 올렸는데 바로 민다? 말이 또 안 돼,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모양을 아마 일정 만든 다음에 일정 만든 다음에 앞전 고점 돌파 시도하겠죠. 8,390원 시도하고 그 이상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휴가 너무 저평가돼 있어. 얘네들은 여전히 저평가야. 그래서 새벽 배송에서 이마트가 최근에 급등이 한번 나왔잖아요. 근데 새벽 배송하면 KCTC가 그냥 편하게 수익 먹는 겁니다. 얘네들은 경쟁 뭐 이마트든 뭐 쿠팡이든 뭐 마켓컬리든 경쟁하다 뭐 상관이 없는 거야. 얘네들은 그냥 똑같은 애들한테, 동종업계 애들한테 물품 주문받고 그냥 노선으로 옮기면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그냥 구경해서 이제 어찌 보면 공통 수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새벽 배송이 경쟁이 치열할수록 KCTC는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영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땐 사실 KCTC 같은 물류업계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들어오진 않았더라고. 그래서 좀 특이한데, 여하튼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조정 나왔을 때는 거래량이 소폭으로 나왔잖아. 이거 오히려 지수가 시장에 의해서 시장으로 인한 어차피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밀린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매수하면 반대로 시장이 상승 흐름이 나왔다.
그럼 반대로 강세 흐름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추천 종목은 경방을 가져봤어요. 경방은 제가 이전에도 또 추천해줬는데 제 추천 종목으로 또 가져온 겁니다. 왜냐면 이 종목 제가 계속 추천드렸잖아요. 이전부터. 뭐 이 부분에서도 추천드려서 상한가 먹고 또 조정 나왔을 때도 계속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라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시세가 또 나와서 신고가 나왔죠. 근데 재미난 거는 15,000원, 15,210원까지 기록했다가 신고가를 기록했다가 뭐다? 만원대까지 밀렸다라는 거예요. 11,100원대까지 이렇게 단 2거래일 만에 30%를 넘게 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이 실적이 매출 4,125억에 보시면 매출이 4,125억에 영업이익 460억, 당기순이익이 474억이에요. 순이익만 보면 거의 100% 이상 순이익이 나왔죠. 어마무시하게 이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현재 경방의 PBR이 0.3배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이 기업의 완전히 저자산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등포 타임스퀘어 땅값만 따져도 지금 시가총액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3,300억밖에 되질 않아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현재 가격대는 일단은 내용과 상관없이 일단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요. 차트 베이스와 상관없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리고 금일 8일에 정원우 성동구청장이 드디어 이제 서울시장 선거 참여를 공식화했거든요. 그래서 경방은 대표적인 정원우 정책주의자 성수동 영등포 개발의 핵심 자산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상만 했지 실제로 참여는 불확실해서 이제 정원우 관련주로는 단순 재료로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 실제로 정원우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장 선거 참여를 공식화함에 따라서 이런 내용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고 보여져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주식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는 딱 두 가지라고 봐요. 바로 숫자로 찍히는 실적과 눈에 보이는 자산이다. 그래서 경방과 KCTC는 이 두 가지 모두 가졌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 어이없는 이런 하락에 속지 마시고 내일 아침에 제가 이 말씀드린 이 가격대는 뭐 살짝 한 1, 2%대 올렸으면 바로 사지 마시고 항상 밑꼬리 달거든요. 밑꼬리 달 때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많이 올라갔다 혹시라도 정원우 관련주에서 후속주 측면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안 간다고 시작가부터 무리하게 안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게 크거든요. 차트 베이스도 너무 많이 밀렸고 왜냐면 만원에서 15,000 가면 50%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12,000원만 가도 20%야. 성공한 거야. 20%만 가도. 그러니까 야 이거 회복해주면 12,000원 안 가겠어? 약간 그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크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현재는 정원호 관련주와도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출마를 말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는 있다. 그렇지만 후속주 측면이기 때문에 SJ그룹이나 삼표시멘트 이런 종목들 먼저 가겠죠. 많이 간다고 하면. 얘네들 후속주 측면으로 따라온다고 본다면 글쎄요. 내일 봐야지 알겠지만 매수가는 종가랑 크게 차이 없는 매수가는 충분히 줄 거라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하고 BYC하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 BYC가 좀 더 편안해 보이긴 하는데 글쎄. 그래도 저는 빠진 거는 경방이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경방이 말씀드린 이틀 동안 더 빠졌고 긴 윗꼬리잖아. 고점에서 긴 윗꼬리를 잡고 밀리는 경우는 다음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반등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긴 해요. 그래서 확률상을 캔들 패턴을 보고 확률상을 보고 경방을 가져온 것도 커요. 근데 이제 금일 이런 성동구청장 서울 시장 선거 참여한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좀 확신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내일 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이제 맥점을 잘 짚으셔가지고 전략적으로 잘 매매하셔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